예쁜 얼굴과 인기만 믿고 무개념 인성을 보였던 여자 연예인 T.O.P.O. 한국의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각종 선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례한 행동과 인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외모는 예뻤지만 인성이 좋지 않았던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인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T.O.P.사를 소개합니다. 4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문채원이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방송 활동이 거의 없어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가 과거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계 비화를 다룬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후배 여배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배우가 언급되었고, 두 여배우가 가까운 동네에 살며 집순이로 유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누리꾼들은 선배 배우가 문채원, 후배 배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이 과거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 문채원과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말한 바 있어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게임에서 진 후 물총 세례를 받자 정색하며 유재석의 손을 내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려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라며 문채원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이 계속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배우입니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진출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주목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때 주연 여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중에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에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후 네티즌들은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몇 개월 후 한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고 여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며 논란을 급히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는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임해 다시 한번 태도 논란이 불거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혜에게는 학창시절 전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따라다니는데요.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일진 출신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의혹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지혜는 재테크에 성공하며 부자 시댁의 검사 남편까지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인성 논란이 있었던 여배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이 왜 여전히 대배우로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인 일생을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리드메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로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 역에 캐스팅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연주가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된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탓일까요?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현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위주로 쓰면 안 되나? 그거 하나 못 해주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싸가지 없기로는 김현주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결국 매니저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현주는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김현주 역시 김희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방암 극복 캠페인을 위해 세미누드 사진 촬영에 동참하고 꾸준히 해외 봉사 등 귀감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2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했지만 2003년 이혼 후 다시 톱스타로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고현정 또한 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지 라며 최윤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 담당 PD와 의견 다툼 끝에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언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말리러 따라간 CP를 밴에 매단 채 수미터를 주행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토크쇼 고 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던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때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느라 더 바빴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 차원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 정도 흡연을 했고 학부모의 항해 전화에도 불구하고 종강 때까지 계속 흡연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에 대한 미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드라마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점퍼와 밤참을 챙겼습니다. 2021년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당시에는 스태프들에게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모두 계산해주는 통 큰 배포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현정을 경험한 몇몇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과연 인성 논란 속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 고현정 중 어느 모습이 진짜일까요? 1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은 그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문화 아이콘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뒀고 광고 역시 연달아 대박을 치며 오랜 기간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할 만큼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직설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아 배우 강부자의 꾸지람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둘 사이의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최했는데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김희선에게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민종은 훗날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논란이 가려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김희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바로 남자 문제로 인해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던 여성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연예계에서 사생활은 항상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때로는 이로 인해 그들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경력까지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남자 관계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자 연예인 T.O.P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위 최영아. 스캔들로 얼룩진 결혼과 파란만장한 사생활. 한때 최영아는 한국 방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아나운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똑 부러지는 말솜씨로 날씨 방송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죠. 그녀는 대중 앞에서 항상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는 워너비 롤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신랑은 재벌가의 아들인 박경식이었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벌과의 결혼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혼식은 화려한 셀럽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초호화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워 보였던 결혼은 단 17일 만에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진 이유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최영아가 시댁에서 보낸 시간 동안 촬영된 CCTV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시댁에서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대중은 그녀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남편 박경식은 즉각 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며 결혼 생활은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결혼이 깨진 후에도 최영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그녀가 누린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폭로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큰 금전적 문제가 불거지며 그녀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의 방송 경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평소 청렴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녀였기에 대중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최영아는 대중 앞에 다시 서기 위해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논란으로 인해 추락했던 연예인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기를 꿈꾸는 모습을 담는 취지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연은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중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고 감정적인 발언과 행동은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최영아는 대중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복귀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한순간의 부주의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잃는 것이 공인으로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사생활과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최영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명세의 무게와 그 뒤에 숨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인들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그녀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2위 옥소리. 순수의 아이콘에서 논란의 아이콘으로. 옥소리는 한때 한국 영화계와 광고계에서 순수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청순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시절 한국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힐 만큼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배우 박철과의 결혼은 대중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커플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의 모범 부부로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미지는 무너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소리의 스캔들은 당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철은 공식적으로 옥소리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옥소리가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철은 그녀가 이탈리아 출신의 한 유명 셰프를 포함해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옥소리는 무려 11번에 달하는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 파탄을 넘어 연예계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과거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던 청순하고 순결한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중은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그녀의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녀와 박철은 이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옥소리는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이혼 후 옥소리는 재기를 위해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며 이탈리아 음식을 기반으로 한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그녀는 요리와 사업에 집중하며 조용히 삶을 이어가려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방송 중 그녀와 또 다른 유명 셰프와의 관계가 도마에 오르며 다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또다시 비슷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자 대중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거두었습니다. 옥소리의 사례는 개인적인 삶의 선택이 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잃은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의 이야기는 생생히 증명합니다. 공인은 단순히 자신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생활에서 반복적인 실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송두리째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옥소리의 이야기는 또한 용서와 재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대중은 때로는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는 반성과 변화입니다. 그러나 옥소리는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로 인해 외모와 건강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백은 당시 연예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지지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미한 예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일부 언론과 대중은 그녀가 자신의 경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녀는 여러 스캔들과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활동이 정체된 상황이었고 이를 계기로 동정심을 얻고 대중의 관심을 되찾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다가 그녀가 병원과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후 한예슬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다. 그녀는 방송에서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겪었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자 했다. 특히 그녀는 방송 내내 눈물을 보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 그리고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담담히 고백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일부 팬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녀의 진심이 의심받게 된 계기는 방송 이후 공개된 한 녹취 파일 때문이었다. 이 파일에는 한예슬이 성형 부작용 사건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대중은 그녀의 방송 출연과 고백이 진정성이 결여된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녀의 커리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한예슬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공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개인의 사생활 역시 대중의 신뢰 속에서 평가받는다. 4. 한소희의 이야기 과거 논란에서 논쟁의 아이콘으로.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와 알고 있지만 같은 인기 드라마를 통해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다. 그녀는 독보적인 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차세대 톱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솔직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녀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는 화려한 성공 뒤에 드리워진 과거의 그림자와 가족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한소희의 첫 번째 논란은 그녀의 과거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시작되었다. 흡연과 문신을 한 채 찍힌 사진들은 과거에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부 대중은 이러한 모습이 배우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누구나 젊을 때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그녀를 옹호했다. 한소희는 이에 대해 과거의 내 모습까지도 나 자신이다라며 담담히 말하며 논란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솔직한 태도는 일시적으로 여론을 달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이미지에 남은 반항적인 과거라는 꼬리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한소희는 한때 유부남 재력가와 연루되었다는 소문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소문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소희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대중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들은 그녀의 배우로서의 커리어보다 사생활에 대한 논란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만들었고 이는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한몫했다.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 가장 큰 논란. 가장 큰 타격은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22년 한소희의 어머니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적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들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한소희의 이름과 이미지를 이용해 신뢰를 얻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중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을 끊었으며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자식이 부모의 잘못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그녀를 옹호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공인으로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비난했다. 다큐멘터리로의 대응. 이후 한소희는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복잡했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겪던 고통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왜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중과 공유하고자 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를 응원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한소희의 이야기는 공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녀의 과거 사진이나 어머니의 사기 사건은 그녀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녀를 향한 기대와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공인이 대중과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한편 그녀의 사례는 가족의 행동이나 과거의 실수가 개인의 현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한소희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 문제에 대해 솔직히 대처하며 논란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갈렸다. 그녀의 사례는 과거를 극복하는 것과 현재를 책임지는 것의 경계에서 공인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한소희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그녀는 지금도 배우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와 가족 문제는 여전히 그녀의 이미지를 흔드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데
진심과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